오늘 저는 세 가지 꼭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마창내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우리 이영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학교 급식 과정에서 전 식재료를 난제모로 썼을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과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4일 있었던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서 경남도 교육청의 의지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수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거제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에 나서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올해 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밝혔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경남도뿐만 아니라 거제시, 부산시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연구 중인 방안이 확정되었을 때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가대교도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마창대교 역시 비싸기로 치면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킬로미터당 통행료로 따지면 거가대교 1,200원보다 200원이나 비싼 1,400원으로서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곳입니다. 김 지사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관심과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창대교는 다들 알다시피 옛 마산시 현동과 창원시 기산동을 잇는 1.7km 길이 교량으로서 2004년 4월 착공해 2008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52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개통 후 비싼 통행료에다 막대한 채소 운영 수입 보장 때문에 돈 먹는 하마란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자 경남도는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4년에 걸친 협의 끝에 2017년 1월 재구조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채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재구조화를 거쳤음에도 현재의 비싼 통행료가 그대로라는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통행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2,189억 원이던 재정 부담을 487억 원까지 줄여 협약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1,761억 원 재정 절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는 실시 협약 변경 후 8년마다 500원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38년까지 앞으로 19년이 남았으니 8년이 2번, 현재보다 최대 1,000원을 인상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3,5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는 재구조화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행료 인하보다 경남도의 재정 부담 완화에만 관심을 둔 탓입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오면 주민들의 불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를 폭탄, 이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당연히 경남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입니다. 이는 인근 부산, 울산 지역 주요 민간 투자사업 교량보다 1,000원 이상 비쌉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얼숙도대교는 1,400원, 부산항대교는 1,400원, 울산대교는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싼 통행료 탓에 통행료 인하 요구가 있는데, 추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 경남도와 창원시를 향한 주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번 재구조화한 것을 또 재구조화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무관청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허성무 창원시장 공약 중 하나인데, 허성무 시장은 김 지사에게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마창대교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속으로 놓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 돌리대요. 마창대교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아직 창원시 요청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창원시에서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할 것에 대한 요청의 공문이 오면 경남도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요? 네, 마창대교는 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국가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을 그 창원시로 변경하는 데서는 그 많은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현재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주무관청 변경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도로 주무관청이 변경된 사례도 지금 전국적으로 없고요. 그렇지만은 그 만약에 주무관청 변경에 대해서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은 법률자문과 함께 KDI하고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건설 당시만 하더라도 마산 창원 시내가 통합되기 이전이니까 네. 마산시와 창원시가 두 양시 간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마창진이 통합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개의 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마창대교에 대한 관리 주무관청을 저는 창원시로 이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시적인 그 조항이 없고 네.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 그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창원시와 그다음 이제 어디 KDI하고 그 기재부와 네.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남도가 주무관청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그 사실 저희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그 남태욱 부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창대교에 그 과적 단속 문제를 제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과적 단속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그 마창대교가 국지도였습니다. 국지도는 그 관리청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2015년에 그 부산지방국도관리청도 모르고 사실 도에도 어떤 의견 조회나 그런 거 없이 국토부가 국도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뒤늦게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국도가 되면은 관리청이 동지역의 국도의 관리청은 그 해당 시군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창대교의 관리권이 창원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지도 있을 때는 관리청이 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무관청을 변경한다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도기 때문에 그 관리청이 창원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그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KDI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을 때고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가지고 할 수는 떠맡길 수는 없는 그거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어쨌든 창원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도에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국도로 그 국지도에서 국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국도에 대한 관리 권한은 자치단체가 네, 가진다는 그렇습니다. 생각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그 관리를 자치단체 한 중에서 마창대교가 있는 주무관청이 저는 네. 경남도의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경남도가 생각합니다. 주무관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등의 실익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창원시에 네.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네.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공화관리에서는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주무관청이 변경이 되면 창원시는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창원시가 인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할인권을 통해서 한 20% 정도의 할인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단 이제 40매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현금으로 샀을 때 20%를 할인하기 때문에 창원시는 어쨌든 지금 할인되고 있는 할인율을 20%에서 30%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평균 그 할인율만큼의 10% 정도 더 할인해주는 소요 비용이 한 3억에서 5억 원 정도 연간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이 10% 할인율을 더 하는 것과 관련 재정을 창원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10%더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이 원래 당장 넘긴다 하더라도 2021년까지는 경남도가 자본 재구조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해서 2021년까지는 경남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요구고 요청인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된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마창대교 그 재구조할 때 협약 당시에 통행량 기준을 보면은 2021년 정도 되면 2021년까지 그 도가 37억 정도 아까 말한 부담금을 그 재정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 되면은 재정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다시 그 뒤에 한 32년부터 일부 또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2021년 되면 재정 부담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이제 좀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주무관청이 만약에 변경하기 전에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변경한 이후에 변경을 저희들이 이제 물론 기재부하고 그 KDI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변경한 이후에는 사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0%를 처음에 우리 20%를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창원 시민만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행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 정기권을 그러니까 40매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다 40매 기준으로 20% 할인해 주는 건데 창원시 가게 되면 창원 시민이 대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를 일단 지금 우리가 할인권을 주고 있으니 남는 그 차액만큼은 거기서 창원시에서 동의나 통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창원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된다면은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는 이제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킬로미터당 단가로 따져보면 거가대교보다 더 비쌉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최고로 비싼 통행료 민자도로로 보면 되고 근데 향후 이것이 8년마다 어쨌든 500원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9년 사이에 예를 들면 지금 2,500원인데 1,000원이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통행료 인상 시점이 되면 상당한 논란과 불만이 저는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오롯이 경남도든 창원시로 향해질 텐데 네. 이거와 관련된 미연의 방지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예를 들면 저는 제재 구조화도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재구조화를 통해서 경남도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금이 한 1,700억 정도를 줄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재구조화를 통해서에 대한 도가 부담액을 줄였지만 가격이 일단 인하되거나 아니면 지금 통행량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만큼에 대한 혜택을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아보고 협약을 해보면 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이제 협약 부분은 네. 사실은 이 그가대교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마창대교가 저희들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 해서 2년 동안 한 20차례 정도 협약을 했고 그 김앤장을 통해 가지고 국제상업회의소에다가 중재 요청도 했고 그런데 2014년에 중재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안 되어 가지고 기재부에다가 이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익 처분 요청을 하면서 협약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본이 외국 자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상업회의소에 갔는데도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정도의 문제다 보니까 맥커리하고
그 답이 하나가 부분이 있어가 그 부분들의 협상이 도저히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뭐 정부에서도 그때 같이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통행량이 증가되면 그 부분만큼은 또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통행료 증가에 따른 이제 애초에 예약대로 8년마다 500원씩 인상하는 게 아니라 통행료 증가에 따른 것들을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오롯이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어쨌든 할인해 주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주무관청을 창원시에 이관하는 문제, 그죠? 이런 것들과 같이 하여튼 경남도와 창원시가 긴밀하게 네, 협조를 협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그 재구조하면서 통행료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 이제 주무관청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 충분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정권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8년마다 500원씩 인상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거죠 내부에서.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장원시가 긴밀하게 예, 협력을 그렇게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